안녕하세요. 개념상상 상상프라임 입시센터장 송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 낭낭쌤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네. 수학 심화와 선행 필요한가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상황에서 되게 네. 궁금하신 점이 많더라고요. 네. 네. 아이가 학년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 학년에는 또 어떤 선행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또 학년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행은 또 똑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학이 아무래도 시간이나 노력이나 투자가 많이 필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심화와 선행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 불필요한가에 대한 그죠. 논란도 네, 되게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심하고 어디까지가 선행인지 네, 굉장히 고민들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많이 네. 물어보시니까요. 네네. 그래서 수학 심화와 선행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학교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입시 전략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개념상상학원에서 재원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상위권도 있고 중하위권도 있고 네네. 하겠죠. 상위권하고 중하위권하고 차이점들이 좀 드러났으니까 네, 학년도 좀 많이 섞어서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네네네. 특징을 좀 네.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대치 개념 상상이 네. 뭐 전체 고등학생들을 다 대변하거나 할 수 그쵸. 없겠지만 네. 학생들 사이에서 느끼는 부분이 그쵸. 실질적인 결과치. 네. 그러니까. 그래도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뭐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데서는 잘 접할 수 없는 정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첫 번째 결과치를 보면 상위권 등급으로 갈수록 심화 과정을 주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하위권을 내갈수록 기본 과정에 대한 비율이 많다라는 네. 것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긴 했고요. 교재라는 거는 자주 많이 사용하는 교재를 네. 중심으로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교재들도 있고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쓰시는 그 자체 교재라는 게 심화 안에는 이제 실력 정석이나 블랙라벨 그보다 조금 더 윗단계 책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 교재도 수준별로 기본 실력 심화에 따라 자체 교재 수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네, 요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는 좀 알아두셔야 네. 될 것 같긴 해요. 대신에 참고할 만한 부분은 자, 네. 이렇게 보면서 네, 기본 교재라고 할 수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한 경우와 심화 교재라고 할 수 있는 교재를 한 경우에 네, 차이점이 드러났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학원마다 사용하는 기본적인 교재이기도 할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학원의 수학 커리라든지 네. 아니면 학생의 수학 수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이 소위 고등 과정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조금 빨리 시작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한 번 보고 또 두 번째 텀을 돌고 세 번째 문풀 위주로 또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늦게 선행을 많이 못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중등 과정 끝내고 고등 과정이 늦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번 봤는데도 또 자기 학년 내신이 바로 돌아오는 그래서 내신이 조금 잘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조금 느리게 봤지만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본 과정도 복습도 같이 해가면서 결국에는 수능이라는 종착역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요건 하나의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 보시되 네. 봤을 때 보면 상위권 등급으로 갈수록 네. 기본보다는 심화를 많이 했던 학생들이 그죠. 많았다. 굉장히 여러 번 본 거죠. 이 친구들은 그렇죠. 한 과정을 두 번, 세 번 이상 본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교재, 그 다음에 진도 속도라기보다는 얼마만큼까지 단단하게 내신을 다졌느냐 그죠. 네. 이 부분을 네.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이게 실제 결과치로도 나타나는 것 같더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느끼는 중등심화 고등과정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네. 많은 학생들이 연계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중학교 때 배운 것을 꼼꼼히 잘 배워놓고 중등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도 많이 다뤄본 아이들이 결국엔 고등 수상 시작할 때 더 빠르게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계성을 느끼는 부분은 네. 학생들이 그 내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느냐, 네, 네. 그 다음에 내신 등급을 얼마만큼 잘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 같아요. 네.
필요성에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고등 수상을 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다고 볼 때 수상을 한다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내신을 100점을 맞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상 과정을 하면서도 자기 학년 때 내신 때에는 그 내신을 또 열심히 해야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도 꼼꼼하게 심화 과정을 하는 게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 대한 심화와 네. 선행이 같이 병행이 됐을 때 그죠. 필요하다는 말씀을 네,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학교 과정이랑 고등 과정이 연계가 있다 보니까 중학생이지만 고등 과정을 하다 보면 결국 중등 심화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조금 잘 이용을 하시면 어머니들이 훨씬 시간도 벌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중등 심화가 고등 과정의 선행이든 심화든 기초가 된다는 그죠.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중등을 잘하는 아이들이 고등 과정을 처음 내디디면 쉽듯이 그게 중등 과정에 약간의 선행이 되지 않을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수학은 진도라는 부분을 따질 네. 수밖에 없는 게 네. 연계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전 네.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 과정을 이해하지 네, 못하는 네, 그 네.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학교마다 수학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 교과 과정에 따라서 네. 학생들이 이제 중등 심화 그다음에 고등 선행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네. 얘기를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우선은 아무래도 대치동 학원이다 보니까 대치동 학교의 수학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는 네, 좀 네.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그 고등학교마다 교육 과정이라는 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보시면서 한 번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고등학교가 있는데 일반 과정과 과중 과정이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과중은 이제 2학년 때 수원, 수투, 기하를 기본 지정 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로 공부를 하게 되고 네. 3학년 3학년 때 미적분, 그 네. 다음에 확률과 통계나 수학적 과대탐구 택일 가는데 네. 그래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과목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과학 중점 과정이다 보니까 과탐까지 네. 4과목을 다 배우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부분에 있어서 학습 부담이 상당히 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죠. 상대적으로 일반 과정은 일반 과정 안에 인문과 자연으로 나뉘게 되고 네. 2학년 때 수원 수투가 필수로 보게 되고 3학년 때 확통을 선택하거나 미적분을 또 택하거나 하게 네. 되는데 수원 수투 확통을 놓고 봤을 때 보면 경기고등학교는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일반 과정은 문과 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 과중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학습 부담이 굉장히 크다. 수학이라는 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과정이 많다 보니까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과정별로 다 모든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수학에 대한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과정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게 한 과목이 아니고 여러 과목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어머님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학생들이. 또 얼마나 수학만 힘든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과학이나 다른 과목들이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과를 가려면 수학 선행과 심화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결론이 낼 수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경기고 과중만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서울고등학교 과학 중점도 비슷하게 수학 교과목을 많이 배우게 되는 그죠. 아무래도 수학과 과학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이런 과학 중점 과정을 들어가게 될 경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더라. 네.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미리 배워두는 것 자체가 2학년 때, 3학년 때 내신 공부를 하는 데서도 좀 더 좀 수월하게끔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수학 선택이라는 부분이 학교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단대부고라는 학교를 가만히 보면 수원 수투가 2학년 때 기본이고 3학년 때는 지정 과목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수원 수투를 2학년 때 끝내고 네. 3학년 때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면 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능을 볼 수 있는 네네네. 준비 과정이 된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좀 자유롭다. 그죠. 학교 선택은 이렇게 되는데 선행 입장에서 본다면은 3학년이 되기 전에 미적을 한 번은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신 때 한 번 다시 보는 복습의 의미로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성적이 좀 더 나아지는데 이 어려운 과목을 처음 자기 학년 때 본다고 하면 선행한 친구들에 비해서 따라가기가 진짜 어렵기는 해요. 아무래도 네네. 이제 단대부고 학생들이라고 해서 네. 3학년 때 처음으로 미적분을 하는 네. 학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잘못 얘기하면 꼭 빨리빨리 해라고 선행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만큼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예습한다는 마음으로 한 번은 보고 또 한 번 볼 수 있게 어머님들이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원 수투 미적분이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라고 쳤을 때 네네. 수원 수투라고 공통 영역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기초나 실력이 네. 뛰어나야 수학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공통령에서 많이 틀리고 미적분을 다 맞는다고 해서 좋은 표준 점수나 좋은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기 그죠, 때문에 그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수원 수투가 2학년 때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다 거의 다 배우게 돼 있는데 네. 요것에 대한 준비가 철저한 게 전략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산고라는 학교를 본다면 수원 수투와 똑같이 단대부랑 비슷하지만 훨씬 선택 과목이 많습니다. 네. 선택 과목이 많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단대부고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네. 수원 수투 미적 세 과목을 배운다. 이거 정시 중심 학교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선택을 잘해야 효율적으로 입시 준비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원 수투를 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미리서 선택 과목을 배워두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개 여고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은광여고라는 학교는 2학년 때부터 학교 지정 과목이 없어요. 선택 과목이 다양합니다. 그러네요. 네, 굉장히 다양한데 실제 은광여고 학생들이 2학년 때 수1과 수2를 합니다. 다양한 선택 과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 수투에 거의 집중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유는 2학년 때 과학 과목을 많이 배워요. 수원 수투와 과학 과목을 2학년 때 다 끝낸다는 얘기는 은광여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2학년 때 수학과 과학 측면에서 수능을 위한 하나의 준비가 끝난다. 은광여고가 수학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번에 이렇게 중간고사에 저희 학원에 은광여고 아이들이 100점을 맞고 이래가지고 역시 수학은 개념 선생이구나 한 번 더 제가 네.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네, 네, 네. 학생들한테 많이 네. 애정도 주시고 맞아요. 이게 어려운 시험을 그래도 다 100점 맞고 이래가지고 은광여고 시험 쉽지도 않은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에이밍 모의고사 같은 것도 네, 아마 네. 영향을 준 것 네, 같고요. 저희 학원에서 은광여고에 맞춰서 또 에이밍 모의고사라고 내신 적중 모의고사가 나갔거든요. 거기에서도 굉장히 적중률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광여고 어머님들 상담 많이 해주세요. 깨알 홍보입니다. 아무래도 은광여고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학 공부를 너무 많이 배우게 되다 보니까 네. 수학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르다. 네. 근데 수학 내신이나 이런 것들을 버릴 수는 없다. 네. 네. 실제로 2학년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자녀가 수학 선행이 부족했던 부분이 2학년 올라가니까 너무 네. 실감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제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는데 네. 좀 더 선행을 해뒀다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은광여고 관련된 영상이 또 올라갈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정 기간 동안에 전략적으로 준비했냐도 굉장히 네. 좀 필요하지 않나. 그쵸,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공이 이번에 은광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수능여고나 진선여고 같은 경우 보면 2학년 때 수원, 수투와 합통을 같이 배운다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3학년 때 올라가서 선택 과목이 많으냐 적으냐 이 부분이 네. 달라지는데 네.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여고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학 과목을 많이 배우는 그러네요. 형태가 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수학 시험 수준이 난이도가 어렵던 네. 쉽다를 떠나서 학교에서 많은 과목을 지정하고 있느냐는 네. 수학 과목에 대한 주요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 네. 근데 이 3개여고의 작년도 입시 실적을 가만히 놓고 본다면 자연과정에 있어서 입시 효과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특히 진선여고 같은 경우 작년 수시에서 서울대 의대가 3명이나 되고 맞아. 엄청 많이. 네, 전교율이 받더라고요. 3등이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그 중에 뭐 한두 명만 뽑는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전교 1, 2, 3등이 모두 다 선발되는 바람에 학교에서도 약간 놀랐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놀랐다고 네, 합니다. 정말 명문 여고를 구상했어요. 네, 은광, 숙명, 진선이라는 부분은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선택 과목을 많이 깔아놓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진선 같은 경우도 수시에서 많이 이제 비중을 두고 있고 프로그램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학 선행과 심화를 하지 않으면 내신 관리가 어려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수원 수투를 어느 정도 일찍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원 수투를 반복해서 개념을 잘 정리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심화 문제도 많이 풀고 수원 수투는 정말 보고 또 보고 꼼꼼하게 여러 번 보게 하셔야 나중에 미적을 갈 때도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 한두 번 보고 바로 미적으로 넘어간다? 결국에는 수원 수투를 다시 봐야 되는 일도 생겨요. 미적을 못 따라가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이 꼼꼼히 보고 또 보고 다지면서 같이 가는 선행
이런 선행을 추천합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나는 미적을 네. 할 텐데 미적에 중점을 둬야지 보다는 네. 수원수투를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미적을 보는 게 그죠. 훨씬 더 나은 전략이라고 네, 볼수 멀리 있거든요. 보고 조금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조금 더 꼼꼼히 다지면서 네. 그렇게 하길 원하고 수원수투 내신 다 끝났어도 수능이 있기 때문에 수원수투는 꼭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뭐 언제부터 시행됐냐, 막 이러시는데 저도 사실 궁금해요. 네. 우선 고교 학점제 취지는 네. 이제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리는 네. 부분이 있겠고, 그래서 학업 중심, 시험 공부, 수능 준비 중심보다는 네. 자신의 진로나 꿈 그리고 자신이 지적 탐구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네네. 한다는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선택을 줌으로써 네네네.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한다. 아,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적으로 얼마큼까지 실현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202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순차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2022년인데 네네.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 정책의 방향이라는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조금 것들은 바뀔 수도 있어요. 있고 네. 약간 변화될 네, 수 있는. 그렇죠. 아, 그래서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우선은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제도가 실시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막상 닥쳐가지고 이제 고교 학점제가 없어진다더라 해가지고 안 하고 네. 뭐 한다더라 하게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기엔 좀 음. 늦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들이 애기들 열심히 서포트 해주시고 공부 열심히 시키시면 이런 거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네. 제일. 그래서 어떻게 안 흔들릴까? 지금 가만히 보면 이제 네. 이렇게 학점제로 가게 되면서 단위 수가 곧 이제 실수거든요. 네. 그래서 국영수 시간이 105시간 감소한다는 게 가장 음.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네네.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합친 시간이 105시간 네네. 정도니까요. 그만큼 학교에서 안 배우게 되는 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실제로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선 다른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국영수 시간이 부족하다. 그만큼 국영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수업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에 대한 기초가 정말 필요하다. 이걸 바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학에 있어서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네. 수학 실력이 탄탄하고 네네. 준비를 열심히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의 차이가 네. 커질 수밖에 없는 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아, 저도 궁금했어요.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100%라고 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심스러운 얘기다, 그죠? 그럼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뭐 이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다음 달 8일인가요? 그때 취임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뭐 오리무중인 상태인 네.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란을 하실 필요는 없죠. 그죠? 네. 어떻게 얼마큼 네. 준비를 잘하느냐가 그냥 중요한 거고. 꾸준히 공부시키시면 됩니다. 그쵸.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꾸준히 망고 불면의 공부시키시면 진리라고 됩니다. 할 수 있죠. 네네. 열심히 공부하면 네. 되죠. 옛날에 영어도 막 토익이 유행이면 토익했다가 탭스했다 토플했다 그랬는데 어느 한 가지를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은 시험 치면 토익도 잘 보고 탭스 잘 보고 토플도 잘해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공부시키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대치동 어머님들이나 네.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죠, 그죠. 네. 이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준이 이렇게 변화가 있고 이런 음. 특징이 있으니까 네.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된다. 네, 들으셨죠? 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접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네. 학생들마다 개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잖아요. 네. 선행이 됐던 심화가 됐던 그리고 학습 진도가 됐던 네. 본인이 거기에 걸맞는 부분이 있대.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네. 자기만 아니면 자기 학교만 바라봐서는 안 네. 되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으니까 그죠.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는 게 좋겠고 어떻게 보면 대치동이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네. 조금 이끌어 나가는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치동에서는 저런 부분을 가지고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서 학생에게 가장 좋은 그리고 유리한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지 나는 한번 우리 아이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짜보고 싶다. 내가 스스로 잘 판단이 안 선다. 이런 부모님들은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러 오셔도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곧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혼란한 상황이니까 잘 모르겠다. 아니면 뭐 기다려라. 아니면 그냥 뭐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지라는 부분보다는 미리서 좀 준비를 그죠. 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수학에서 선행과 심화라는 거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뭐 네. 부원장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네.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주의할 것은 선행 진도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죠. 네. 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네. 움직이시라는 거죠. 심화도 타근타근 네, 잘하면서 네. 준비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네, 거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면 선행은 필요하다. 네. 내 아이의 실력에 맞춰서 차근차근 네, 본 것도 복습해 가면서 네. 네. 복습도 타는 중. 네, 복습도 해가면서 확실하게 아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알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